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랄까요? 나누고 싶은 아이디어는 책을 좀 읽어보자 라는 거고요. 이제 아마 교보문고의 설립 정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만이 돼서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랑 뭐랄까요? 좀 실험 노트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책이다라는 부제를 썼는데 이제 이게 그 미담 서정수 선생의 시잖아요. 이제 제가 패러디를 했는데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뭘 딱히 배운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교사가 계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 부제를 단 정신은 이게 학교 졸업해도 책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가 바라는 내 모습 또는 그리고 문제 그리고 답 요게 제가 사실 빙앤도잉 모임은 잘 모르는데 제가 뉴비라서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임의 취지가. 그래서 제가 모임의 취지에 맞게 요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딩인 유니버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저 단어 구.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하신 있을 텐데 그죠?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목표를 요약을 했을 때 나는 딩인 유니버스. 근데 사실 회사에서 했던 얘기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라고 했던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주의 스크래치를 내는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러려면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나름의 인생에서 완성도가 있어야 유의미한 스크래치를 낼 텐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어요. 책을 읽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내렸던 결론은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고 딩인 유니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우수한 두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것이 이성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감정 처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뇌 자체의 기능을 되게 올리고 싶었고 요 이제 실험은 항상 실험은 뭐죠? 그 how to를 해보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 풀이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을 드리면 제가 26살 때였어요. 26살.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26살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뭘로 살아남을까라는 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직장인은. 그런 고민을 마찬가지로 저도 했고 그래서 당시의 현실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제의식처럼 내린 답은 책을 좀 읽어보자 였고요. 그럼 어떻게 읽었는지 공유를 드리고 그게 이제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좀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조금 더 영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6살 때 굉장히 급속하게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제 상태가. 왜냐면 뭐 특별히 제가 그 전까지 인생의 위기라는 건 없었거든요. 대학교 잘 들어가고 뭐 대학교도 괜찮았고 과도 괜찮았고 뭐 적성도 잘 맞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8학기 졸업을 합니다.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공대 8학기는 조기 졸업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진짜 끄떡끄떡 공대 다니시나 봐요. 그죠? 공대 8학기는 조기 졸업입니다. 제가 조기 졸업하고 이제 석사를 갔어요. 석사를 갔는데 4학기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럼 26이 되죠? 그 뭐라 했죠? 군대를 안 갔죠 제가. 그래서 군대를 안 간 것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연구요원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문연구원을 할 때는 갈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당시에 그 친애하는 이명박 각하께서 병역 특례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대단히 많이 줄여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 동기들이 석사 동기들이 대부분 그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뭐 이런 정부 산하의 연구를 다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23살 때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그 정부 연구소를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은 편한데 사업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 원래는 제가 삼성전자 그 반도체 생산 연구소를 가기로 돼 있었고 당시에 내정자였거든요. 제가 사실은 내정자였는데 거기 장관 아들이 오셔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의 쓴맛을 좀 빨리 보고 그래서 얘라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작은 회사를 가서
그 뭔가 뭐랄까요, 인간적인 부분에서 사장도 좀 어떤 인간인지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작은 회사를 갔어요. 아무도 모르고 제가 이제 병역특례 1호였고 그 한 40명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개발 회사였는데 갔더니 이제 회사가 이제 엉망이죠. 회사가 엉망입니다. 이제 그 회사가 KT랑 LG 플러스 하도급 업체였어요. 하도급 혹시 이런 더러운 영어를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막 뉴스나 신문 보면 가불관계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하는 회사를 갔습니다. 못 모르고 갔죠. 그래서 당시에 회사가 얼마나 참 저걸 했냐면 그 제가 26살 때는 아닌데 이제 3년을 일을 하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병역특례는 제가 3년 4개월 정도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뒤에 가서는 그 임금 체불이라는 거를 겪습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월급이 안 나와요. 월급이 안 나오는데 1년 3개월 동안 계속 안 나온 건 아니고 한 2, 3개월 밀린 상태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재무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카드도 긁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돈이 나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부남들이 이제 애들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자기 차를 중고로 팔고 막 이런 거 좀 담배 피우면서 울고 35살 남자가 막 우는 거 봤어요? 눈물 찔끔거리면서 이제 어제 차 팔았다고 막 울고 그런 걸 봤는데 엉망이었죠. 그리고 제가 퇴직하고 얼마 안 지나서 회사가 망합니다. 망해서 그 부도가 났는데 제가 그래서 퇴직금을 떼었어요. 퇴직금을 떼이고 퇴직금이 떼면 이제 그 노동부 진정이라는 걸 넣으면 그 사장을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식까지 봤었어요. 제가 분식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나? 되게 반응이 굉장히 없네요. 분식이라는 게 제가 김떡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식 회계를 봤어요. 분식 회계를 그게 이제 제가 그 사장 따까리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나 재무 데이터를 좀 봤는데 그 재고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야 이게 회사가 개판이구나. 내가 정말 요 회사 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친척 어른들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역시 옛말에 어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좀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자체도 되게 재미없었어요. 요게 이제 서버실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한국은 아니에요. 여기는 한국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KT 서버실에서 이제 일도 했어요. 야근은 당연히 했고 원래 야근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꾸라꾸에서 항상 자고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데에서 일을 내가 해야 될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아마 2012년인가 그때 이제 KT 담당 부장이 저는 아닌데 저희 회사 개발팀장님한테 이제 조인트 까고 욕하는 것도 이제 보고 진짜로 때려요. 정말로 때려요. KT는 정말로 때리면 여기 KT 계시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로 때리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야 이거 뭐 일도 참 거시기 하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불만인데 이제 자초를 하는 거죠.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사생활 전체가 자초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좀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살이 좀 쪘었어요. 그때 원래 좀 되게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야근하고 치킨 먹고 야근하고 치킨 먹고 라꾸라꾸에서 자고 뭐 이러니까 그 배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물론 그 사람 배가 나올 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저는 굉장히 그게 불만이었어요. 뭔가 이게 이제 어떤 그 상징처럼 느껴지고요. 내 생활이 되게 열악하다. 그리고 사실 일하는데 돈도 못 받잖아요. 그러게 이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소셜 포지션이라는 게 바뀌었다라는 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 저희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대기업 다니다가 나오면은 갑자기 그 자기 소셜 포지션이 이렇게 되게 급락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이제 40대 이상에 대한 얘기지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거를 좀 일찍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경우는 이제 사실은 소개팅 할 때 소개팅을 합니다. 이제 저 한참 피 끓는 26이었으니까 지금도 물론 하지만 그때 소개팅을 하면은 이게 뭔가 다른 거지. 공기가 다릅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석 달 전까지는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줬는데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고 체감이 좀 그랬어요. 저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했었는데 와중에 한참 얘기를 해도 뭔가 이 여자분의 머릿속에서 나는 그냥 그 대학교 석사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고 뒤에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회사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그 2년이 되게 부정당하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대학교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다 모르겠고 왜 2년 전에 멈춰 있는 상태로 나를 인지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야 이거 좀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내렸던 요약은 그 3년짜리 병역 특례가 힘들면 다 좋고 뭐 어쨌든 끝나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되게 애매한 상태의 인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보내면은 잘하는 것도 딱히 없고 뭐 그 서버실에서 잠자는 거 잘해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그 목표가 있겠죠. 뭔가 할 때 목표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이제 목표를 수립을 할 때 제가 전제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제 조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었거든요. 그 월급이 안 나오니까 돈이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야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질적으로 그 효과성이랑 지속성이라는 걸 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뭔가 얻게 된다면 그 기술이 또는 그 능력이 충분히 내가 인생을 살아내는데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게 그 1, 2년짜리가 아니라 굉장히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어렸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 적성에 맞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새로운 걸 하는 거는 그 나이 때 뭐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저거 이제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내렸던 결론은 그 뇌력이라고 되게 이상한 글자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일본 책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냥 뇌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거는 이제 그냥 딥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방법은 제약 조건이 이제 제가 병역 특례니까 퇴사도 안 되고 그 학위를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안 되고 창업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군대를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저거는 지켜야 되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독서 말고 별로 없었어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독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리고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겠죠. 경영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인생 경영하는 거니까 그럼 전략이 뭐냐 하면 많이 읽는다 였어요. 많이 읽는다. 이게 지금 저희 집인데 지금 제 책장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역삼동 827-81번지 여기 바로 뒷블록 걸어서 1분인데요. 여기서 발표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잘 읽는다라는 것 또는 독서법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양으로 조진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측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측정할 수 없는 목표는 신뢰하지 않아요. 공돌이기 때문에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움이 있겠죠.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의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으로 조진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26살 때 세웠던 목표는 올해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읽어보자 라는 거였고요. 그 100권을 읽기 위해서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책을 250권을 샀어요. 그냥 하루에 다 샀어요. 한 300 얼마 들었던 것 같아요. 300, 한 400 들었나?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택배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알아서 나눠서 택배를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택배 기사님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250권을 샀는데 왜 250권이냐면 그냥 평소에 제가 독서하는 패턴이 한 2.5권 중에 한 권 정도 끝까지 봐요. 재미없는 책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볼 수는 없죠. 억지로 뭐 그거를 죽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분을 생각을 해서 한 250권 한 번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게 전략이겠죠. 경영 전략, 제 이제 시간을 경영하는 전략인데 요 전략을 실행할 때 실천 방안이 있나요? 전략이랑 액션 플랜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액션 플랜은 뭐냐면 뭐겠어요? 책을 읽는 건 사실 굉장히 쉽죠. 읽으면 되잖아요.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전략이죠.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경영 전략을 런칭하거나 마케팅을 하면 내가 이걸 한다고 반드시 그 기대했던 효과가 발생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제가 하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제가 한 권 읽는데 10시간 걸리면 10시간 걸리는 거고 3시간 걸리면 3시간 걸리는 거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 양으로 조지니까. 그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제가 솔직히 빈 시간 남는다고 다 책 안 읽잖아요. 책 읽으면 좋지만 집에서 빈둥거릴 때 책 안 읽죠? 다 훌륭하신 분들만 있어서 다 읽나요? 저보다 다 많이 읽으시는 건데 내가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이 있겠죠? 조금 더 테크니컬리 뭔가 그죠? 뭐 이런 게 있겠죠. 시간을 어떻게 뺄 것인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이제 요게 이제 디테일인데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을 보통 식사를 친구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책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고 책 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직장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빡센 데였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는 시간을 줄였고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무시하고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원래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만큼 많이 만났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없애야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났고 요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포함입니다. 여자친구 있을 때는 친구 못 만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버스 이 3년 동안 업무상 필요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한 번도 버스 탄 적 없어요. 한 번도 버스 탄 적 없고 항상 지하철 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여의도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외가가 그 서현 효자동 그 서현역이거든요. 분당에. 근데 이제 그게 버스로 가면 1시간 걸리는데 지하철로 가면 1시간 4, 50분 걸려요. 이렇게 돌거든요. 그때 신분당선도 없었고 근데 제가 버스 탄 적 한 번도 없고 항상 지하철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저는 버스에서는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는 잘 읽는데 버스에서 못 읽어서 버스 한 번도 탄 적 없어요. 뭐 이제 그런 짓을 이제 하자라는 이제 디테일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계 자체가 되게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은 그 원래 20대 중후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는 지금 여기 다 거의 대부분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30이 넘었지만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못했고 그 저는 이제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 이미지는 뭐를 연상시키죠? 이별 그렇죠? 이별을 했어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만 데이트하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시킬 수 없었어요. 그 왜 오늘 만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 오늘 집에서 책 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인내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와 나요? 야 이게 진짜 거짓말을 해도 성의 없이 하는구나.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멀쩡하게 있던 여자친구랑 헤어집니다. 헤어졌어요. 제가 설득을 좀 하다가 그 이상은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헤어졌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리고 그 새로운 연애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른 거 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도 줄이고 했지만 다 제가 이제 원래 되게 그 아웃고잉하고 관계 중심 인간이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왜 그게 이제 제가 26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28살에 그러니까 3년차 5월 달에 제가 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쪽이었기 때문에 국회 도서관을 많이 갔어요. 국회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5월 달에. 그 날씨가 어때요? 엄청 좋아요. 여기도 좋잖아요. 데이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막 보다가 이제 또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때 제가 배가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PT를 또 받고 있었거든요. PT만큼은 받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저씨가 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PT를 받는다고 뭐 바나나랑 계란이랑 뭐 이런 거 집에서 싸다가 가져가가지고 도서관에서 막 먹었어요. 그거 먹어보신 적 있죠? 닭가슴살 이런 거 진짜 맛없잖아요. 맛있어요? 아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도대체 뭐예요? 맛없죠? 그쵸? 닭가슴살 좋아하시게 생겼네. 그죠? 그래서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그때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갑자기 빡칩니다. 멘붕이 터져요.
그 원래 제가 엄청 성격이 무신경하고 되게 뭐 공대 용어로 러브스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정말 안 받는데 한 3년쯤 하니까 빡치더라고요. 너무 빡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왔어요. 일종의 공황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단순히 감정적 어떤 뭔 아니고 공황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약간 뭐지 하면서 감각도 되게 늘어지고, 그때 이제 사실 국회 도서관에 이렇게 창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28살이라는 거는 남자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 중에 하나일 텐데 요즘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리따운 여성분, 이게 뭔가요? 그쵸? 제가 당시에 유인원 도감이라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유인원 도감. 침팬치는 성인 수컷은 120에서 170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대략 한 40kg 정도 나가거든요. 내가 이딴 걸 왜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참고로 암컷은 30kg 정도 나가고 사람처럼 신장 차이가 좀 제법 많이 나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보다가 그 굉장히 비싼 책이었어요. 55,000원짜리 컬러 도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빡쳐서 이걸 왜 보지? 라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회의가 드는 거죠. 회의가. 야, 이게 내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수한 두뇌가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중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 생각해보면 내가 약간 미친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할까? 두뇌가 우수해지나? 그리고 침팬치 얼굴 이 책이 맞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내가 칸트라도 봤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침팬치 얼굴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근본적 회의에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요 얘기를 드리는 거는 힘들었던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했던 거를 이제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정리를 했던 건데요. 2000년도에 제가 목표가 200권이었어요. 근데 187권을 읽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93.5% 달성한 거죠. 그죠. 187과 93.5%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별 차트거든요. 월별 차트인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가 봐요. 제가 10월에 굉장히 이제 10월에 제일 많이 읽었고, 요때 아마 제가 여자친구 없었나 봐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12월 달에 많이 보고 확실히 추울 때 많이 봤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고,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엑셀입니다. 이게 엑셀이고 이게 날짜, 제목, 그 다음에 저자, 그리고 분야, 뭐 문학, 그리고 이제 독서를 어떻게 이제 빡세게 했는가 이런 거 이제 서평을 쓰는데 정리를 다 했죠. 당연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요번에 한국에 오시더라고요. 영감님, 그죠? 혹시 보셨나요, 광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제가 이거를 요약을 한 워드 파일이에요. 이거는 엑셀, 여기까지 엑셀, 요거를 추출한 게 그래프고요. 워드는 제 기억에 이기적 유전자는 5장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책에 따라서 감정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책은 요약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했는데 저게 읽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A4 5장 그냥 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게 훨씬 더 오래 걸려서 좀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얻은 것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 세 가지를 주로 얻은 것 같아요. 사고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민망한 얘기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로 이 모임의 취지가 절대적으로 빅엔딩을 한다고 절대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어제의 나에 비해서 우수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 취지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고력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 세 가지가 제가 자신이 있어요. 의사결정 능력이 자신이 있고요. 경영자의 자질이죠. 저는 경영자로서 인생을 살 예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의사결정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생각의 재료가 많아서 결정을 할 때 망설이진 않아요. 고려할 만큼 고려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력은 당연히 좋아지고, 추상화는 아까 제가 요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은 것보다는 요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앱섹션 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하간의 현실에 이런 복잡함이 있지만
어쨌든 엑기스는 이거다라는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랑 쓰기 능력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 생각의 재료가 많아서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해하는 것도 좀 원활해진 것 같고요. 어떤 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그 자신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원래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근자감 있잖아요, 근자감. 근자감이 되게 강한 스타일의 인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한 일을 새롭게 하더라도 새로 배우는 데에 대해 자신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지면 대인관계의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존감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의 가정인데 인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잃은 건 뭐냐면 그 터널 증후군이 왔어요. 키보드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일할 때 키보드 치고 쉴 때 키보드 치고 해서 터널 증후군이랑 지금 여기 제가 그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제가 너무 계속 그 스마트폰 많이 쓰면 맛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보기보다 되게 몸이 좀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관계는 다 잃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굳이나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책을 제가 좀 그 건강도 너무 잃고 이래서 좋은 방법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요거를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나중에 술자리에서 저한테 궁금하면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one more thing인데 제가 이제 잡스 형님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해봤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 책을 써봤어요. 읽다 보니까 쓰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 책이 이제 금년 초에 출간이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책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몰래 출판했던 책인데 그 공저라서 제가 다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챕터 5개 중에 하나를 맡아서 썼었고 그 스타트업 관련된 책이에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또 있었기 때문에 책을 좀 썼었고요. 근데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 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원래 DNA가 공돌이기 때문에 여기 되게 참고로 저 대학원 이름이 생산관리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굉장히 집착하는 공돌이라서 한번 해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살면서 크게 3번의 생산을 제가 해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석사 때 제가 논문을 써봤겠죠. 학문의 소비자입니다. 학부생은 어디까지나 학부생은 학문을 소비하죠. 새로운 뭘 만들지 않잖아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은 논문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소비를 하는데 석사 논문을 써보니까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산하는 입장이 한 번쯤은 돼보니까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 학문을 배우는데 내가 시간을 쓰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는 거는 저는 되게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은 이게 시기상 책보다 먼저 한 건데 제가 스타트업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 프로덕트라는 걸 만들어 봤죠.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 기업이라는 게 굴러가는 걸 느껴보니까 이게 되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그 생산을 하는 주체로서의 기업이 뭐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쓰기만 할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돼보면 되게 많은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책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를 알고 나니까 되게 새로운 이해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완성을 하는 형태로 목표를 가지고 제가 책을 좀 읽었었고 책을 내고 나니까 요즘은 책을 안 봅니다. 지겨워서 안 보고 있어요. 책 추천해달라는 얘기는 참아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정확한 문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임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왜 인생을 탁월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들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이유가 있고 각자 생각이 있어서 이미 오신 거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 했다라는 하우투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딩인 유니버스를 더가 있네요. 제가 모지라서 덜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나름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제가 실제로 처음에 현실에서 출발했던 것은 책을 좀 읽어보자 였지만 조금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이 아니라 사실 생산은 되게 딱딱한 단어니까 뭔가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축적을 하고 나면 각자의 이제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칼날을 가지고 뭔가를 창조하면 사실은 저는 인간이 인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창조하는 행위 같아요.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조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